오늘 그 성경용 이사장님 그리고 여러 기관장님 그리고 많은 전문가분들을 모신 자리에서 발표하는 기회를 갖게 돼서 대단히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에 발표자분들께서 이미 혁신성장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혁신성장의 가장 강력한 실행수단인 과학기술 정책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한계과학기술은 여러분 잘 아니까 1960년대 초반에 1년 R&D 예산이 1년 총 투자가 400만 불이었습니다. 1년에. 거기에서 지금 현재 600억 불. 엄청난 발전이죠. 세계 5위고. 그리고 연구원 수에서 보면 지금 영국하고 프랑스를 넘어서서 독일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특허 기준으로 볼 때도 독일보다 약간 앞서는, 그러니까 독일하고 대등한 수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50년 동안에 한국 과학기술이 얼마나 엄청나게 발전했는지 우리 다 잘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른 건 다 좋은데 과학기술의 프론티어 개척 능력, 여기를 가보면은 선진국에 대해서 절대 열세는 당연하고 유럽의 강소국 수준입니다. 이 프론티어 개척 능력이. 그래서 그러니까 피인용 상위 논문제 0. 우리가 1% 얘기했는데 사실 1%가 중요한 게 0.1, 0.01%가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준으로 보면 유럽 중소 기준인데 특히 스위스에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하는데도.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 우리가 프론티어 개척 능력의 현주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근 과학기술에 관한 것들이 여러 가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과학기술의 새로운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지금 많이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잘 아시는 것 같이 여태까지 한계 과학기술이라고 하면 경제사회 부분의 외생변수로 다뤄봤습니다. 외부에서 키워서 안에 들어와서 쓰겠다 하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이미 경제사회 부분에 이미 다 체화되어 있습니다. 체화되어 있고 그리고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요구하는 그 새로운 과학기술이 등장했고 그리고 이제 그 리딩 기업들의 비즈니스 전략, 그 기업 혁신 전략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기술만 확보하면 최고로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불확실성 속에서 하다 보니까 비즈니스 모델 먼저 정립하고 혁신 전략하고 기술 확보는 세 번째 단계에 되는 이런 새로운 현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가치가 그동안 줄을 냈습니다만 경제적 가치를 넘어서서 사회적 가치가 추가돼서 결국은 국가 발전을 위한 밸류 크리에이션을 과학기술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것이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의 임무가 기존의 경제사회 부분을 지원하는 기능으로부터 이제 경제사회 부분을 선도하기 위한 지식장kur의 초점입니다. 이러한 그 앞에 전체 흐름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신과학기술 정책을 이제는 펼 때가 됐다 하는 것이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될 게 과학기술의 역사적 소명이란 과연 무엇이냐? 뭐 우리 잘 아니까 5천만 국민 그리고 대단히 좁은 국토에서 한국이 뭐 앞으로 예상되는 온갖 시련을 극복하고 21세기의 선진국이자 강대국인 세계 인류 강국을 실현하는 것이 국가의 목표일 것입니다. 그것을 과학기술이 최선두에서 견인하는 것이 과학기술의 목적이고 또 그 방향으로 가야 될 것입니다. 결국은 그런데 이러한 그 새로운 과학기술의 리세트 문제는 결국은 어느 범위와 어느 수준까지 성취하겠다는 것이 그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등정 목표를 뒷동산부터 북한산, 백두산, 에베레스트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내용, 방식,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한국 과학기술자의 대다수는 백두산 그리고 상당수는 에베레스트를 등정을 하는 것을 당연히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인데 유감스럽게도 많은 과학기술자들이 뒷동산이나 북한산을
올라가는 걸 목표로 설정하고 마치 그것이 백두산이나 에베레스트 인양 어심을 한다면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가 지향하는 과학기술이라는 것은 현재까지 선진국 따라잡기를 넘어서서 이제는 선진국하고 대등한 글로벌 경쟁할 수 있지 않으면 한국에 설 땅이 없습니다. 이러한 것을 실현하기 위한 담대한 과학기술 정책, 그랜드 디자인을 이제는 할 때가 되었는데 아직 우리 여기에 대해서 준비가 많이 부족한 것 같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걸 조금 바꿔서 설명을 하면은 우리 그 과학기술의 발전 경로가 80년대 중반에 1차 정벽 개도국에서 중진국 수준을 아주 순식간에 아주 원활하게 스무스하게 잘 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거는 이제 선진국 수준에 가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2005년에 넘었어야 됩니다. 2000년에 넘었어야 되는데 10년 넘게 그대로 정체되어 있습니다. 이게 과학기술 부분일지 우리나라 전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과학기술 부분은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한 75점 정도, 75점 정도에 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75점짜리를 어떻게 100점짜리로 끌어올리느냐 하는 그러한 부분이 바로 신과학기술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와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 R&D가 무엇을 할 것이냐인데 지금 정부 R&D가 다 전 분야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부 R&D는 75점짜리를 100점짜리로 어떻게 끌어올리는 데에 최대의 역점을 둬야 되는데 현재 그러한 부분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정부 R&D라는 것은 기초연구뿐만 아니라 산업기술, 중소기업 모든 부분을 다 포함하는 의미의 100점짜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핵심 정책의 그 핵심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제는 과학기술 간단히 말씀드리면 핵심 정책 과제의 해답을 찾는 역량 이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아주 잘못된 편향된 게 국가연구개발 사업 관리만 잘하면 과학기술 정책 잘하는 걸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그 가장 핵심적인 그 정책 주제에 대해서 그 답을 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그동안 키스트, 카이스트 대등이라든지 G7 과제 이것을 통해서 이만큼 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거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제 21세기의 과학기술 선진국으로서 하는 특징적 자산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고민하고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선진국하고 이제 대등해야 되는데 두말할 것 없이 글로벌 톱 인재, 글로벌 톱 연구제, 글로벌 시스템이라야 되는데 대학은 기업이 생각도 못하고 선진국들도 생각하지 못한 연구해야 되고 정부 출연료는 공공분야 한국형 공공기술의 메카 역할을 해야 되고 기업은 글로벌 기업들이 만든 시장에 편입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겁니다. 결국은 중국의 대국 굴기와 제국주의, 일본의 부품 소재, 독일의 히든 챔피언을 능가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지 못하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국민을 위한 과학기술인데 유감스럽게도 아직 이걸 제대로 실현한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것과 관련해서 가져온 것은 기존의 R&D 사업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R&D 사업, 문제 해결형 그래서 기획에서부터 확산까지 새로운 기술혁신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대동소이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는 달성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창조적 인재인데 이제 한국 대학에서 양성하는 박사가 최고 수준의 고급 인재가 되는 이러한 교육 시스템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세계 어디에서나 찾고 어떠한 세계적 문제도 해결하며 세계 시장을 뒤흔드는 인재 이것을 우리가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선진형 R&D 시스템은 지금 현재 국가연구사업이 완전히 산만하고 나열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략성과 목표 상식성, 목표 지향성을 지금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목표지향적 대형연구, 상향적 창의적 글로벌 프론티어, 치약 부분 이 세 개 카테고리 이외에는 필요 없습니다. 이 정도로 아주 단순하게 해야 됩니다. 특히 이 분야별로 역량을 축적하기 위한 대형 연구개발 사업들 이제 완전히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연구 행정이 그러니까 관리 중심에서 연구 중심으로 완전히 전환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